보입니다. 어제까지 예,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겠는 게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해요. 표적 수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그 정치적 수사의 어떤 대표적인 표적 수사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표적 수사를 할 때 그러니까 수사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먼지털이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시 말해서 검찰이 어떤 혐의점을 인지를 해서 그 혐의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기위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어떤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혐의점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갖고 수사에 들어가면서 네. 뭐가 나오는지 한번 다 털어보겠다고 말 그대로 먼지털이 시기에 하더라도 전부 다 털어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악패를 우리는 지금까지 지적을 해왔는데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곳이 31곳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특정한 혐의점 하나하나를 딱 정리를 한 다음에 그 혐의점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면 했던 불가피한 압수수색이었느냐 아니면 일단 저인망식으로 전부 다 훑어버린 다음에 걸리면 좋다라는 차원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었느냐. 여기서 오히려 후자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면서 근거를 대는 게 뭐냐면 뭐 그러니까 특정 어떤 그 대상적 그러니까 대상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위법적인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검찰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기관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을 시켜버렸다. 예. 그러면서 해당 기관이 항의까지 했다는 후문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 압수수색의 상당 부분은 퍼포먼스적인 측면이 있었다. 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건 결국은 조국 털기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온다라는 것도 제가 알겠습니다. 이 그래서, 부분만 예. 관련해서 이 부분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저인망식 먼지털이식 수사가 안 되죠. 안 표적 되죠. 수사 안 되죠. 적폐청산 수사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권력의 사냥개라는 비판까지 받았었어요, 검찰이.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상당 부분 내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른바 이 사모펀드 관련한 것들은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 제가 적어도 듣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미 검찰청에 그런 내사 자료가 이미 축적이 돼 있었다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지금 시작이 그것 때문이었잖아요. 지금 자 우선은 그 저 이 논문 제일 저자 문제. 예, 그다음에 예, 예. 저쪽 그 저 부산 의료원 네. 그거였는데 그 노한중 그 원장이 뭐 이제 자기가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저 입학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적어도 검찰에 대한 그 청와대와 여당의 공격은 저는 크게 보면 이것이 바로 오상방위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 네, 아니 또 전문용어로 아니 우리 전문용어로 존경하는 조국 장관이 오늘부로 전관이니까 예. 풀어주시죠. 풀어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자기 아버지 친구 여백사 집에 갔다가 그 칼 가는 소리를 듣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고 그 일가를 몰살하잖아요. 이게 과잉방어인데 바로 우리 조국 그 장관께서 교수 시절에 그 오상방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다가 여러 가지 화제가 됐죠. 청문회에서도 왜 오상방위라고 얘기하냐면 검찰은 이번에도 그 특히 동양대 총장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다 조사가 돼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검찰을 그 우습게 보면 안 돼. 조사 받아본 사람은 금방 근데 알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 그러니까 왜 제가 오상방이라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엔 검찰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또 하나의 다음 큰 전선이 뭐냐면 패스트트랙 수사야. 근데 그때는 이제 상대가 누구냐면 지금 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성 차원에서 또 문제가 제기될 거고 그때는 야당이 벌떼같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거라고. 지금 그때도 제가, 이걸 예. 대항하려면 이동관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근데 알겠습니다. 왜 그래서 과잉방어냐 이거 지금. 짧게 하고 제가 저도 얘기 좀. 아니 왜 왜냐하면 오상방이다, 아니, 이런 지금 게.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내사를 진행을 했다, 네.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다라는 말씀 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신 게 정황으로 보면 그렇게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럼요. 저는 만약에 그러면 내사가 진척이 되어 있었고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다면 네. 여기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왜 그러면 타이밍 조절을 했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야가 국회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자마자 31곳 압수수색 바로 들어갔어요. 왜 타이밍이 이때였을까? 두 번째, 2차 그 동양대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조국 그 대국민 기자간담회 다음 날이었어요. 왜 이 타이밍이었을까? 그다음에 그 정경심 그 교수를 기소한 게 청문회 그 끝날 즈음이었어요. 왜 그때였을까? 다시 말해서 미리 내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상당 부분에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다면 이런 어떤 시점상의 불필요한 오해를 어떤 피해가면서 오히려 검찰의 수사의 정당성을 네.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제가 건데 한마디로만 그 얘기를 발 적어 그대로 갈게요. 정치적으로 자꾸 조율에 들어갔다는 아니 얘기가 바로 있습니다. 요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경심 그 교수의 그 이 말하자면 증거 인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이미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미 그 단계에서 자 주요 증인들은 외국으로 도피했어, 그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아주 그 현저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이런 그 압수수색을 해놓지 않으면 수사에 엄청난 지장이 올 거라는 판단이 들었으리라고 저도 생각해요. 제가 검찰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격적으로 해서 일단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는 청문회와 관계없이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모펀드에 대한 그 자료는 특히나 더 축적이 되어 있었다면서요. 근데 왜 사모펀드 관련자 3명이 해외로 나가는데 네. 그냥 수수방관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몰랐겠죠.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그게 이제 아니, 사건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인터폴로 지금 알겠습니다. 소환을 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실 것 같고요. 네. 아니 검찰이 근데 판단해야지. 법원과. 지금 두 분이 왜 얘기하는 시청자가 것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이제 판단해서 그 판정단이 작동할 것 같고요.